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드림 캠핑카에서 새롭게 출시한 뉴 프라임 790입니다. 뉴 프라임 790은 이번에 드림 캠핑카에서 기존 프라임 790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은 차량인데요.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스템들도 적용이 됐고 이 차량만이 가진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실사용자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제원은 차량의 이름인 790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전체 길이는 7.9m고요. 높이는 3m 이하로 맞춰놔서 높이 3m 제한인 곳에도 가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가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와 개소세 모두 포함해서 1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실 때는 또 차량에 들어가 있는 옵션 사항들도 챙겨 보시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 점들도 좋아 보이고요. 다만 에어 서스펜션은 빠져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매력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 점들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요즘 국내 제조사들에서 알데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핀코일을 통해서 대류 난방을 적용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뜨거운 공기를 쏴주는 것이 아니라 대류 방식을 이용한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뉴 프라임 790 같은 경우에는 알데 방식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에바스페커 D5에다가 알데 부품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두 개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알데의 컨벡터 부품인데요. 알데에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기로 부동액이 흘러가면서 공기를 대류 방식으로 데워주는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알데 부품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품을 통해서 부동액을 전체적으로 흘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알데 난방 방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벽면에 이렇게 틈새를 둬서 이쪽으로 따뜻한 바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난방을 해주다 보니까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알데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알데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스 충전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이 부동액을 데워주는 것을 에바스페커 D5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연료를 이용해서 난방한다는 것이 정말 강력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차량 곳곳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기를 데워줄 수 있는 히터 토출구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빠르게 데워주고 싶을 때는 히터 토출구를 이용한 난방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바닥 난방도 화장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분명한 장점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 위쪽에 보이는 것이 테레어사의 냉난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평소에 에어컨으로 쓰실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난방 목적으로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난방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인 차량이다. 그래서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레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냉방 방식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적용되어 있는 테레어의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듀얼 클라이마 8400H라는 제품인데 냉난방 모두 용량이 2.5kW 정도 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 공간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가운데에 이렇게 중문이 있어서 문을 닫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을 닫아 두시게 되면 침실 공간 쪽에는 캐리어사의 열평형 벽걸이 에어컨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중문을 닫아 두신 상태에서는 침실만 별도 냉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용량 자체가 열평형이라서 상당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침실 공간을 냉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앞쪽까지 냉방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에어컨이라서 난방, 냉방 모두 정말 많이 신경 쓸 차량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냉방 시스템 설명드렸으니까 거기에 연관된 장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어컨이 2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에는 인버터도 2개가 들어가 있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인버터가 작동을 하는데요. 만에 하나의 인버터가 죽더라도 하나의 인버터가 살아있어서 그 에어컨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인버터의 용량도 3kW짜리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분명한 장점입니다. 이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이 또 이 차량의 핵심적인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자가 정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넣어뒀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동에 관련된 호스들, 그리고 밸브들이 여기다 자리하고 있고, 물 시스템 관련된 밸브들도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고, 전기 시스템 관련된 것들도 안쪽에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자가 정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모든 것들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서 유사 상황 시에는 본인이 직접 모든 것들을 여기서 점검하고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 외관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수석 쪽 측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데칼이 녹색 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산뜻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차량의 출입구 쪽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밟고 올라가실 수가 있고, 위쪽에 손잡이까지 있어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시면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사이드미러 쪽에 카메라가 별도 없어서 블랙박스나 CCTV 관련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프라임 790에는 기본적으로 3채널 블랙박스가 기본 제공되게 돼서 앞쪽 하나, 그리고 뒤쪽을 바라보는 카메라, 그리고 뒤쪽에서 아래쪽을 비추는 카메라에서 총 3대의 카메라가 기본 제공되고 블랙박스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측면을 비춰주는 카메라가 제공되지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4채널 블랙박스나 4채널 CCTV도 추후에 선택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3채널의 블랙박스가 기본 제공된다는 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출입문인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봤는데 기본적인 도어는 키로 열고 닫으실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번호로 열 수 있는 도어락도 설치가 가능한데 옵션 사항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장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출입구까지 높이가 40cm가 좀 넘을 정도의 높이라서 그렇게 높지도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오르내리기에는 조금은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완벽하게 완성된 차량은 아니라서 조금 더 개선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양산형 차량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오르내리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다는 점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출입문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휴지통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모기장도 있어서 벌레들 들어오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리뷰할 때마다 신발장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신발 4켤레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점은 안쪽에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서 나가실 때는 안쪽에서 바로 신발 빼서 나가실 수 있다는 점 정말 디테일하게 잘 고려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피안마사의 4.5m 어닝이 기본 제공되고요. 아래쪽에 LED바도 제공이 되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어닝 등에 벌레들이 달라붙어서 출입구 쪽에 바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좌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스위치로 켜고 끄실 수 있지만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2개 나눠 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름철에 저처럼 벌레 들어오는 거 싫은 분들은 또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는 12V C가잭 단자, 220V 단자, USB 단자 모두 있는 외부 전원 단자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외부 샤워기 연결하실 수 있는 커넥터도 마련되어 있는데, 커넥터로 연결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파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점도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 현재 안쪽 공간이 비워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차량은 완성되기 전에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공간은 유저들의 성향에 따라서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외부 냉장고 같은 거 넣어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냉장고 여기다 넣어두고 사용하시면 분명히 사용하실 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인데, 이걸 여기 다리를 연결해서 받쳐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공간을 외부 선반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사용하기에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외부 수납한 공간인데요. 한번 열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충분한 사이즈의 수납한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캠핑 용품들 수납하시기에 분명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바닥 마감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느낌의 재질로 마감을 해놔서 긁힘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사용하시는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스위치 마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LED바가 끝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한 공간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위치가 반대편에도 같이 마련되어 있어서 반대편에서 접근하시더라도
바로 스위치 켜고 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의 높이는 성인 남성 허리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건 오르내리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차량 뒤쪽에 높이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타입이라서 오르막 지형 가시거나 하실 때에도 엉궁에 염려 없이 또 운행하실 수 있다는 점도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 후면부에는 현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카메라 2개 제공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일램프 형상은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웃트리거가 제공이 되는데 기본 제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웃트리거가 아닌 오토레벨링 시스템 적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이지캠프사의 제품이 적용 가능하니까 드림 캠핑카에 문의하셔서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에서 추가하실 수 있는 옵션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자전거 캐리어 필요하신 분들 선택하실 수가 있고, 자전거 캐리어에 또 수납함을 달아서 외부 수납함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옵션으로 제공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은 앞서 거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청수주 입구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수주 입구 살펴본 김에 물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청수통 용량은 400리터고요. 오수통 용량은 330리터. 그리고 청수통, 오수통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돼 있고,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전동 드레인이 기본 제공이 되고 수동으로도 드레인 하실 수가 있고, 오수는 기본적으로 수동 드레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파 방지 시스템도 기본 적용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안심하고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겨울철에 물 사용하고 난 이후에 물을 끝까지 빼낼 수 있도록 에어 컴프레서도 기본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잔수 걱정 없이 물 비워내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전 전기인 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전 전기인 입구 살펴본 김에 전기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차량에는 인산철 배터리 1800A가 기본 제공이 돼서 정말 큰 사이즈의 용량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 인버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kW 제품 2개나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정말 좋아 보이고, 태양광 판넬은 800W 기본 제공에 MPPT 용량은 60A고요.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량의 알터네이터에서 나오는 전기를 바로 충전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 자체가 50스퀘어라서 상당히 굵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0A까지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케이블 용량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충전 용량은 50A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전기 시스템은 여름철에 에어컨 충분히 돌리시고도 남을 정도의 사이즈라서 에어컨 2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정말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카세트 토일렛 제공이 되는데요. 데포드사의 C223 모델인데 용량은 18리터 제품이고, 바깥에 이렇게 SOG가 달려 있는데요. SOG는 옵션 사항인데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SOG 원하시는 분들은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위쪽에 벙커베드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고, 앞에는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네 분이 편하게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있는데, 기존의 프라임 790은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안 되어 있었는데 뉴 프라임 790에는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돼서 4인이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기존 프라임 790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 옆쪽으로는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렇게 선반이 있어서 인덕션 같은 거 매립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보조 주방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싱크볼이 있고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으로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뒤쪽에는 이렇게 중문으로 가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독립된 침실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의 기본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월넛으로 포인트를 준 실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화사한 분위기로 되어 있고 월넛이 또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 사용되어 있는 가구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이탈리아 포플라판이 사용이 돼서 가장 좋은 나무가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바깥쪽은 필름 마감이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전체 조명이 모두 다 간접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등 없이 은은하게 실내를 밝혀준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분명히 고급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쪽에 대형 해키창 같은 것들, 창도 많이 마련이 돼 있어서 자연 채광이 좋은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 침실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근래 봤던 차량 중에 침실 공간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차량인데, 가운데에 이렇게 중문이 있어서
앞쪽과 완전히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침실 공간은 11자 베드처럼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고 아래쪽으로 계단이 있어서 양쪽으로 접근하시기에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침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확장을 하시고 안쪽에 이렇게 쿠션들을 끼워 주시게 되면 완벽하게 사각형 형태의 침실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크기가 2m 10에 2m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큰 침실 공간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두고 사용하시면 접근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아서 이런 점 분명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은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위쪽에 있는 월넛으로 되어 있는 천장 마감도 정말 고급스럽고, 조명들도 상부에 보시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정말 완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옆쪽에 둘러져 있는 그레이 톤의 이 패널들도 정말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어서 인테리어적으로 분명히 마음에 드는 데다가,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난방 방식도 건조해지지 않는 알데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훈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에어컨도 이 공간을 충분하게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침실 공간은 인테리어적인 요소나 냉난방에 있어서 모두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에 앉아 있을 때 헤드룸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큰 공간을 생활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상당히 큰 대형 창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정말 좋아서 경치 보시면서 누워있거나 하실 때 분명히 힐링되는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 제조사 차량들 리뷰할 때 매트리스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프라임 790에는 메모리 폼 소재로 되어 있는 상당히 두꺼운 두께의 매트리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에 누워봤을 때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정말 좋은 느낌의 메모리 폼이라서 여기 와서 누워보신다면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TV 보실 수 있도록 LG의 27인치 루멘 TV가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침실 공간에 누워서 TV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별도의 수납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 부분은 막혀 있고 일정 부분은 뚫려 있어서 짐들 나오지 않으면서 바로 또 꺼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납한 공간도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양쪽으로도 이렇게 사이드 수납함이 있어서 짐들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차량에서 좀 아쉬운 부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문이 닫힐 때 상당히 세게 닫히고 있어서 이 점은 제가 드림 캠핑카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량은 현재 완성형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닫힐 수 있는 경첩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침실 앞쪽에는 이렇게 수납한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템버도어로 되어 있는 수납한 공간이라서 여기에 짐들 수납하실 수도 있고, 위쪽에 더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만약에 놔둔다면 운행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조금 더 높아지던지 이 가운데를 또 한번 나눠서 여기에 좀 더 다양한 짐을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도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현재 완성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 단자들을 곳곳에 마련해 두시지는 못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하면서 여기 올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곳에 12V C가잭 단자나 220V 단자, USB 단자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여기에 가전제품들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같이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수납함 옆으로는 앞서 난방 방식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수매트가 제공돼서 온수매트 커넥터가 여기 자리하고 있는데요. 알데 난방 방식의 온수매트까지 기본 제공이기 때문에 이 침실 공간은 개인적으로 크게 흠잡을 것 없는 정말 만족스러운 공간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침실 창은 현재는 이렇게 쉐이드 있고 모기장 있는 타입의 일반적인 창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커튼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커튼 하나만 제공되더라도 전체적인 고급감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완성형을 보신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스텝 쪽에 별도로 숨어있는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요. 수납한 공간 사이즈가 작지 않기 때문에 옷가지들 여기 넣어두고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은 스위블 시트 제공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정말 좋은데요. 시트 자체가 상당히 편한 리무진 시트 같은 것이 기본 제공되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시트라서 이렇게 착자감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앉아 쉬실 때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런 스위블 시트를 적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분명히 단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쪽에 단열할 수 있는 가리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단열을 위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빛도 가려줄 수 있는 암막 커튼이 이 안쪽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단열 측면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 시스템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송풍구도 아래쪽으로 제공이 되는데, 찬바람이 들어오는 쪽으로 난방을 쏴주고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분명히 여기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인데 사이즈가 상당히 커서 네 분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근데 이제 2열 시트 공간인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2열 시트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앞보기 시트라서 가시는 분들 편하게 가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량 시트 같은 것이 적용이 돼 있어서 옆쪽에 이렇게 팔걸이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운행 중에는 이렇게 팔 올려놓고 편하게 가실 수도 있고, 도착하신 이후에 생활하실 때는 이렇게 팔걸이를 뒤로 젖혀서 내려주시면 완전히 내려놓고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장점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정말 좋은 점은 앉아서 뒤로 젖히기 원했을 때 이렇게 눌러서 젖히게 되면 거의 이렇게 눕다시피 해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장점인데요. 일반적인 시트들이 완전히 직각으로 앉아가게 되면 2열에 앉아가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을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뒤에 앉아가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분명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시트에 3점식 벨트까지 적용이 됐으면 만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2점식 벨트지만 그래도 앞보기 시트에 이런 많은 편의사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옆으로는 이렇게 수납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조명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상당히 큰 공간들이 이렇게 3개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들을 별도로 나눈다든지 여기 도어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드림 캠핑카에서도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셔서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건의를 해주시면 분명히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재감 자체는 월넛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는 이렇게 공간이 돼 있어서 여기에 220V 단자, 그리고 USB 단자까지 있어서 핸드폰 같은 것 여기 올려놓고 운행 중에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컵홀더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2열에 앉으신 분들이 음료 마시거나 하실 때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요, 드림 캠핑카에서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실제 양산형 차량에서는 여기에 컵홀더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창이 있어서 바깥쪽 경치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높이 위치해 있어서 운행 중에 보시기에는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바깥 경치 보실 수 있다는 점 좋아 보이는데요, 침실 공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커튼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감 있는 창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쇼겁 타입이 제공이 돼 있어서 침실에서 보여드렸던 세게 닫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조작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 위로 닫히는 장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조작감이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에서 조수석 쪽에도 이렇게 창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별도 커튼이 제공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출식 방식의 TV가 기본 제공되는데요, 거실 공간에서 TV 보시기에 분명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평소에 안 보실 때는 완전 넣어두시고 외부 경치 보는 창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보여드렸지만 리모컨도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리모컨 조작으로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여러분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TV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TV에 스카이라이프 옵션 선택 가능하시니까 스카이라이프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실 공간에는 이렇게 상단에 대형 해키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실내 채광에 있어서도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 뒤쪽으로는 이렇게 옷장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큰 사이즈라서 겨울 외투 같은 것도 수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아래쪽 공간도 이렇게 열어보면 옷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서랍장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수납 공간은 정말 잘 마련되어 있는 차량 같습니다. 이제 벙커베드 공간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이렇게 사다리가 제공이 돼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시면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벙커베드에 올라와 봤는데요. 벙커베드는 높이가 70cm가 넘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허리를 꼿꼿이 펴기엔 힘들겠지만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공간은 길이가 210cm 정도 되고 폭이 140c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더블 침대에 가까운 사이즈라서 이렇게 제가 누워본다고 봤을 때에는 성인 2명 정도도 누울 수 있고 성인 1명에 아이 1명 정도 누우면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여기에도 메모리 폼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누워봤을 때 분명히 편안한 느낌이라서 이 점은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곳은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안전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양산형 차량에서 요청하시면 바로 제공을 해주시니까 높이가 꽤 높아서 안전네트는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벙커베드의 양쪽에는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시키시거나 바깥쪽 경치 보시고 채광되는 데에도 분명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높이가 약간 낮아서 발로 찰 수도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데 사실 벙커베드의 형상을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올라갈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가 최선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워낙 길이가 2m 10 정도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주무신다면 크게 발로 찰 염려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온수매트 커넥터 있어서 공기도 따뜻하지만 바닥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벙커베드에는 터치로 켜고 끄실 수 있는 독서 등 마련되어 있고요. 온수매트 컨트롤러, 220V 단자, 그리고 USB 단자까지 있어서 위쪽에서 핸드폰 충전하시기에도 부족함 없습니다. 벙커베드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오르내릴 때 이렇게 위쪽에 손잡이 같은 것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으면 좀 더 안정감 있게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각적으로 조금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쓰시거나 하다면 손잡이 같은 거 추가로 좀 설치를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주방이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싱크볼 있는 공간 외에 거실 쪽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음식 같은 거 준비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인덕션 매립을 요청을 하시면 인덕션 매립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매립하지 않고 일구 인덕션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기 있는 220V 단자, 12V 시가잭 단자 같은 곳에 연결하셔서 인덕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주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단자들 부족함 없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서 전기 포트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블 아래쪽으로는 LG의 23L 용량의 전자레인지 제공이 돼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전자레인지라서 사용하시면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함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신발장 공간이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꺼내보면 양념장 공간이라서 양념 같은 것들을 여기 놓고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꺼내보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함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큰 공간인데 여기를 한 번 정도 나눌 수 있다면 큰 짐들도 한 번 더 나눠서 넣을 수 있어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실 쪽에 있는 주방 공간에 이어서 여기에 있는 별도 싱크볼 공간도 보여드릴 텐데요. 싱크볼 공간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깊은 싱크볼이라서 물튀김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설거지 하실 때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 위쪽에 덮개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공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막아두고 물건들 올려두시거나 요리하실 때 재료 장만하시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빼서 사용하실 수 있는 타입이라서 원하시는 대로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창밖 보시면서 설거지 하시거나 할 때도 좋고 열어서 환기시키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맥스팬도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창 열어놓고 맥스팬까지 사용하시면 분명히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가림막까지 제공되는 맥스팬이 제공된다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수납함 열어서 보여드리면 상당히 큰 사이즈 수납함이라서 수납 공간은 충분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함 공간인데 커틀러리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함 공간인데요. 정말 수납함 공간들이 크기 때문에 짐들 수납하시는데 좋아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가운데 한 번 정도만 나눠진다면 운행 중에 냄비 같은 것들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 내부에 이런 스위치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등 스위치도 있지만 물펌프 스위치, 인버터 스위치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물펌프나 인버터 같은 것이 차량 가운데에
한 곳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곳에다가 별도 스위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럴 경우에는 사용할 때 바로바로 켜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가운데 통합형 컨트롤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주방 가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냉장고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도메틱사의 188리터 용량의 냉장고인데 정말 큰 사이즈의 냉장고라서 냉장고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한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요. 정말 깊고 높은 수납 공간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좋아 보이는데, 이 공간도 좀 나눠줄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템버도어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물튀김에 있어서 좋고요. 안쪽 공간을 보면 성인 한 명이 충분히 샤워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고, 높이도 2m나 되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환기 팬도 있는데 이렇게 조명까지 있는 타입이라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환기 팬이 있지만 창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창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세면대 공간인데요. 이 전체 공간을 좀 여유롭게 쓰려면 세면대가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양치하시거나 손 씻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옆쪽에는 이렇게 샤워기 마련이 돼 있어서 샤워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수납한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딱 수건 넣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4개의 칸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는데 회전 방식이기 때문에 볼일 보실 때 이쪽으로 놓고 앉으시면 무릎 공간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템버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는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요. 사실 샤워하거나 하면 물이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림 캠핑카에서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바닥이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한샘에서 나오는 바닥 마감 재료라고 하는데 상당히 오돌도돌한 느낌인데, 제가 한샘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물때가 안 끼는 타입이라서 가정에서 정말 많이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때가 안 끼일 뿐더러 또 미끄러지지도 않고 고급감 있는 소재라서 이런 것들은 직접 와서 한번 만져보시고 경험하시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거울도 마련이 돼 있어서 머리 말리시거나 할 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안쪽에 지금 220V 단자 같은 것이 마련이 돼 있지가 않은데 전기 작업이 전체가 마무리되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안쪽에서 드라이기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220V 단자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패널인데요. 컨트롤 부위가 이렇게 전부 다 노출이 돼 있고 개별적으로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앞쪽에 판넬도 들어가고 숨김 처리가 돼서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IoT 적용되는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이 차량에는 IoT 적용 없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곳곳에 필요한 스위치들을 두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패널에서는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마감들만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좀 더 전체적으로 고급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림 캠핑카의 뉴 프라임 790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이 차량에는 난방 방식이 에버스페커 D5에 RD 방식을 결합해놔서 두 난방 시스템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에어컨까지 2대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냉난방에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전기 시스템도 인버터가 2대나 제공이 되고 부족하지 않은 전기 시스템이 제공이 돼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점검 박스로 마련이 돼 있어서 그곳에서 간단한 수리 같은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침실 공간이 개인적인 취향에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2열 시트 공간도 차량에 사용되는 2열 시트가 안쪽에 제공되고 있어서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다는 포인트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화이트 톤에 이렇게 월넛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부에 사용되어 있는 가구 자체도 포플라판을 사용해서 고급감 있는 자재가 들어갔고,
실내의 수납 공간들도 정말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옷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 외투도 수납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널찍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측면에 있어서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사실 없었는데요. 수납함들의 도어가 세게 닫히는 것들은 분명히 경첩의 개선이나 장력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서 좀 더 고급감 있는 느낌으로 조작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벙커베드가 상당히 높이 위치하고 있는데 내려올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것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점과,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 작업이 다 마무리되진 않아서 전기 단자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들이 있는데, 전기 단자나 이런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드림 캠핑카에서는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다 맞춰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업체의 마인드가 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평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차량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정말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디테일이 퀄리티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